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 새 프리젠테이션 클릭을 해주세요. 화면 왼쪽에 축소판 보이고요. 오른쪽에 여러분이 작성하는 슬라이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하나밖에 없죠. 먼저 문제지,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받게 되면 첫 번째 장에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일명 저장 규칙 나와 있죠. 시험장에서 파일명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그냥 저장하면 되는데요. 없다면 저처럼 이렇게 저장해 줘야 돼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클릭한 다음에 찾아보기 누르세요. 그러면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그렇게 시험장에 있겠죠. 이 ITQ 폴더 안에 파일 저장하는데요. 파일 이름 저장 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고요. 수험번호 없다면 교재에 있는 거나 또는 저처럼 임의의 숫자 8자리 이렇게 지정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답안 작성 요령 내용들 좀 대충 읽어봐 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지 다음 장을 보면은 전체 구성과 이제 슬라이드에 대한 각각의 조건들 출력 형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구성 먼저 해야 되겠죠. 먼저 디자인 탭 가주세요. 전체 구성의 1번에 A4 용지로 변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화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이 메뉴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이 메뉴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 이걸로 변경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시작 번호 1 이걸로 확인하고요. 방향 슬라이드 이거는 가로,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화 맞춤 확인 있는데요. 저희는 맞춤 확인 이걸로 할게요. 클릭을 해주세요. 화면 아주 조금 바뀌었죠. 이제 전체 구성 2번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지시가 있습니다. 보기 메뉴 이렇게 클릭하고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보면은 여러가지 슬라이드 마스터의 레이아웃들이 있습니다. 문제지에서는 어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해라 그런 지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성하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선택해서 작업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세 번째 걸로 할게요. 이게 여러분이 슬라이드 3, 4, 5번 작성할 때 가장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에요. 이 이름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고요. 정답 파일에서는 이거 아닌 7번째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위에 제목, 아래쪽에 로고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오른쪽에 나타나는 게 동일해요. 그리고 교재 앞쪽에선 이렇게 슬라이드 두 번째 거 이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첫 번째 거 이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각각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감점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슬라이드 1에는 나타나지 않고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나타나게 전체 구성에 지시된 것처럼 그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아웃 세 번째 것 이거 선택해 놓고요. 이제 작업할게요. 제일 쉬운 거부터 할게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샵 표시 써 있는 조그만 상자 있죠? 이 테두리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먼저 글꼴 글자 크기 이런 거 수정할 수 있는데요. 글꼴에 대한 지시 없으니까 그대로 놓고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글꼴의 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그냥 통일시켜 놓을게요. 다른 지시는 없지만 여기도 검정으로 바꿔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따로 지시 없지만 저는 16 정도로 키워 놓을게요. 이래야지 나중에 검토할 때 슬라이드 번호 눈에 잘 보이겠죠. 그 다음에 하단 로고인데요. 하단 로고의 위치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단의 그림이에요. 보면은 이번 문제 왼쪽 하단에 나와 있죠. 이거는 삽입 탭, 그 다음에 그림, 이 디바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안에 픽처 폴더, 시험장에 이렇게 있겠죠. 파일도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이름, 로고 1.jpg 클릭해 삽입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그냥 로고 1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바로 삽입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위에 메뉴 그림 서식 탭, 여기 왼쪽에 조정 그룹에 색 눌러주고 아래쪽에 투명한 색 설정 있죠? 클릭. 마우스 포인터가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그러면 그림에서 투명하게 하고 싶은 배경 회색 부분 클릭. 그러면 그림 배경색이 투명해졌죠? 이제 마우스로 모서리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과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위치와 크기를 완벽하게 맞추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이 정도다 하는 정도에서 타협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상단에 제목 만들 건데요. 먼저 슬라이드 2를 먼저 봐주세요. 슬라이드 3, 4, 5, 6 다 동일한데 그냥 2번만 봐주면 돼요. 목차 써 있는데 그 뒤에 도형 하나 있고요. 그 뒤에 또 기다란 도형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순서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도형을 찾으려면 먼저 도형 목록 열어야 되겠죠. 홈, 여기에서 그리기에 도형 목록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어떤 도형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자주 이걸 열어서 찾도록 하세요. 그리고 삽입 탭, 여기에도 도형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가려진 도형, 이거는 사각형의 첫 번째에 있는 직사각형, 이거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로 다시 또 드래그를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서식에서 왼쪽 여기에도 도형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보면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여기에 있죠. 평행 사변형 선택, 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두 개 도형 만든 다음에 크기와 위치 여러분이 대충 가늠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처음에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 정답 파일 열어서 똑같이 슬라이드 마스터 열어서 어떤 모양 어떤 크기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보고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도형에 먼저 글꼴 설정하기 전에 제목 글꼴 뒤에 도형 선 없음이라는 지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도형 선 없음도 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2에 보면은 도형의 색깔 각각 다르게 보이고 있죠.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돼요. 그래서 어떤 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흑백 색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은 색이 흑백으로 변환되기 전에 원래 색은 다른 색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보면은 표준색도 있고 테마색도 있는데요. 옅은 색 계열은 옅은 회색, 짙은 색 계열은 짙은 회색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글자색이 이번에는 목차를 보니까 흰색이에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 변경하는데 흰색으로 하면 글자가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글자는 잘 보이게 짙은 색 계열 중에 하나 지정하면 돼요. 그리고 처음 지정되어 있는 이 색 있죠? 이것도 임의의 색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간 없을 때는 이거는 그냥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다른 색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하나 변경해도 되고요. 저는 이번엔 바꾸지 않아 볼게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도형 이것도 클릭한 다음에 이번엔 도형 채우기에서 앞쪽에 있는 것과 다른 색깔 중에 하나 지정해주면 되겠죠. 옅은 색으로 하나 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두 개 도형 선 없음 지정해야 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앞에 도형도 클릭, 두 개 같이 선택되었죠.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이렇게만 하면 도형 선 없음 지정돼요. 도형 선 없음은 나중에 전체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2에서 다시 한번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꼭 도형 선 없음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이제 이 앞에 글자가 직접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이 상자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테두리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메뉴 클릭, 이렇게 하면 앞에 나타났죠. 그러면 앞쪽의 도형과 같은 높이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너비는 앞에 도형과 같은 크기로 맞춰 놓거나 또는 슬라이드 전체 너비 이렇게 키워서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제목에 대한 이제 글꼴 설정할 건데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꼴 목록 직접 이렇게 찾아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글꼴 이름 직접 입력해서 엔터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글꼴 작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글꼴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미리 등록해 놔도 되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등록해도 돼요. 저는 미리 등록해 놓고 나중에 그냥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찾는 방법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는 도둠 글꼴 지정되어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글꼴들인 먼저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고 또 여기에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고 이번 문제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고 그래서 최종으로는 도둠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 미리 이렇게 등록해 놓고 나중에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이 편하다면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처음에 여기 도둠만 지정하고요. 나중에 굴림이나 도둠 나타날 때 그때 다시 그냥 도둠, 굴림, 궁서 이렇게 입력해서 나중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 등록되니까 그때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편한 방법 여러분이 그냥 하세요. 미리 글꼴 등록하거나 나중에 하거나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연습하세요. 그러면 도둠 등록된 상태에서 글자 크기
40포인트로 여기도 4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거나 목록에서 찾거나 아니면은 글자 크게 작게 이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작게 누르면 40포인트로 넘어가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 슬라이드 2에서도 흰색으로 보이고 조건도 흰색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목록 열고 테마색에서 색상 이름 흰색 배경 1 이걸 클릭을 해 놓으세요. 정렬은 단락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수평 정렬, 이거는 지정된 것처럼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나중에 표하고 차트에서 세로 정렬도 필요한데요. 그거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이거 해주면 됩니다. 현재는 이미 중간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과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세 가지는 모두 완료했는데요. 맨 처음에 지정되어 있던 것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이게 나타나게 지정하는 것 아직 안 했죠? 그거는 처음에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먼저 만들고 나중에 지정해요. 그래서 홈에 삽입 가서 보면 텍스트의 머리글 바닥글 있습니다. 클릭. 여기에선 슬라이드 탭에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모두 적용 누르면 나중에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이 났죠?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고 슬라이드 마스터 세 번째나 일곱 번째에서 작업했다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보았던 슬라이드 이 축소판에 아무것도 없는 1번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면 파워포인트에서는 자동으로 저희가 작성했던 세 번째 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일곱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일곱 번째 걸 했거나 다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홈 탭에 슬라이드 그룹의 레이아웃 여기 열어서 모양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로 찾아 선택을 해서 이걸 변경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엔터키 누르면 여기에 있는 게 그대로 복제돼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세 번째 거로 했기 때문에 홈의 슬라이드 레이아웃 이거 변경하는 필요 없이 그냥 1번에서부터 엔터키 계속 눌러서 바로 6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슬라이드 다시 축소판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 파일 저장은 단축키 컨트롤 S키예요. 왼손으로 컨트롤 S키 자주자주 눌러서 저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이 두 개 제목과 부제목 필요 없습니다. 블록 설정 이렇게 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세부 조건 1, 2, 3번 있는데요. 순서는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도형 모양이 제일 뒤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도형 편집부터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출력 형태 봤을 때 오른쪽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그림이 나타나 있는 전체 테두리 도형을 보면은 어떤 모양인지 보이죠? 그러면 도형 목록 열어보세요. 그래서 모양을 찾아보면 비슷한 모양이 순서도에 여기에서 첫 번째 줄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이죠. 이 도형을 찾아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을 따로 삽입하는 게 아니고요. 도형 안에 그림을 삽입해야 되죠.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서식 메뉴 있습니다. 클릭 오른쪽에 도형 서식 대화상자 나타났죠. 바로 채우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한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이걸로 클릭해 변경 아래쪽에 삽입 버튼 보이죠? 클릭 그 다음에 파일에서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파일 저장 위치 픽처 폴더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이름 그림 2.jpg 이걸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림이 바로 도형에 삽입됐고요. 도형의 그림 색깔이 너무 진하죠? 지시해 보면은 바로 투명도 설정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그림 서식에서 투명도 0% 되어 있는데요. 이걸 50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 지정되어 있죠. 위에 도형 서식과 그림 서식이 있는데요. 도형 서식에서 지정해야 돼요. 여기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가장자리로 마우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져가면 몇 포인트 보이죠? 5포인트라는 거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워드 아트 여기 길게 영어 써있는 문장이 있죠? 그걸 삽입할 거예요. 삽입 먼저 가지고 영어로 써있는 워드 아트 한글 가 크게 써있죠? 이거 클릭 여러가지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두 번째 줄에 있는 이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반사되어 있는 게 이게 딱 하나만 보이죠? 이걸로 클릭
그 다음에 이 안에 바로 출력 형태 보이는 영어 내용 있죠? 그대로 타이핑에 입력하세요. 대소문자 주의해서 입력하세요. 입력할 때 뒤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띄어쓰기도 하지 마세요. 이제 입력한 글자를 모두 블록 설정 이렇게 하거나 테두리 이렇게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안쪽에 글자를 블록 설정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직 글자 3개나 크기 바꾸지 말고요.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이렇게 3개 있는데요.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텍스트 효과 이 메뉴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변환 그리고 위에 반사가 있습니다. 변환, 이 모양 바꾸는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휘기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휘기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조건에는 갈매기형 수장 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 안에 갈매기형 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괄호 안에 건 빼고요. 바깥쪽의 내용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름인 갈매기형 수장 위로 이거를 찾아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시 텍스트 효과 열어주고 이번에는 반사로 가서 텍스트 반사인데요. 반사 변형 여기에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근접 반사 맨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4포인트 오프셋 여기에서 찾아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글꼴 설정해야 되죠. 글꼴 최근에 여기에 있죠. 도둠으로 선택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여기선 바꾸지 못하고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의 색깔 답안 작성 요령에서 나와 있던 것 기억하죠? 검정 또는 흰색이죠. 그래서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색깔 검정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잡고 움직이면 크기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테두리 잡고 이동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출력과 비슷하게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정답 파일 보면서 위치 크기 맞추는 거 연습하거나 아니면은 출력 형태만 보고 뒤에 그림 보고서 크기 위치 맞추는 거 연습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3번 남았죠? 그림 삽입. 이거는 전체 구성에서 작성한 그림 삽입과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삽입 탭 간 다음에 그림, 이 디바이스 클릭, 지정되어 있는 이름, 로고 1.jpg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그림 서식 탭에서 색 누르고 투명한 색 설정 클릭, 배경 회색 부분 클릭, 그 다음에 모서리 잡고 크기 조절, 그리고 이렇게 이동, 이렇게 해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것도 아래 글자하고 비교해서 대충 크기 위치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번 슬라이드 끝이 났습니다. 컨트롤 S키로 파일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 축소판에서 2번 슬라이드 클릭, 그 다음에 위에 제목 클릭해서 목차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 상자에 있는데요. 이거는 슬라이드 3번, 4번, 5번에서만 사용해요. 슬라이드 2에선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목차 아래쪽에 있는 1, 2, 3, 4 그리고 글자 이거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1번 뒤에 가려져 있는 니은자 모양이 있죠. 그거부터 만들게요. 그래서 도형 목록 먼저 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여기 있습니다. L 도형이죠.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 대충 가늠해서 맞춰 놓고요. 그리고 이 도형은 좌우가 바뀌어야 되죠. 도형 서식의 오른쪽에 정렬에 회전이 있습니다.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겠죠. 도형 서식 여기에도 도형 목록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선 사각형의 두 번째 도형 이걸 찾아 클릭,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죠. 도형 목록 찾아보면 여기에서 사각형에 있는 두 번째 도형 이 도형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모서리만 둥근 거고요. 저희가 출제된 이번 문제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전체가 약간 둥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순서도에서 첫 번째에 있는 이 도형 수행의 시작 종료 이거를 찾아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선 할 수 없지만 연습할 때는 어떤 도형인지 잘 모르겠다면 동영상 강의 보지 않고 할 때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정답 파일에서 열어서 이렇게 도형을 클릭해서 모양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도형에 노란색 핸들 모양 바꾸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순서되어 있는 도형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숫자 1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인 가구 여기에 글자 입력할 수 있게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먼저 1인 가구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다음으로 도형 색깔들 또 바꿔야 되겠죠. 앞에 있는 도형부터 할게요. 도형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는 글자 흰색이니까 진한색 중에 하나, 현재 진한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꾸지 않아도 되고요. 정답 파일하고 다르게 다른 색 하고 싶다면 다른 색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도형 선택하세요.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앞쪽에 있는 것과 다른 색깔 중에 하나 선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 같이 선택, 또는 마우스로 전체 다 선택, 이렇게 해서 도형 윤곽선은 슬라이드 2니까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죠. 윤곽선 없음,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직 글꼴 설정 안 한 상태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할게요. 홈 탭, 이번에는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이죠. 처음에 사용한다면 굴림 없겠죠. 직접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이렇게 눌러서 키워줄게요. 글자 색은 흰색, 검정이니까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 위치 다시 조절 필요하다면 각각 이렇게 클릭해서 맞춰 놓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복제하기 위해서 세 개를 다시 이렇게 선택,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적당한 간격에서 한번 놓고 다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또 드래그, 그래서 위와 간격 화살표로 위아래 화살표 보이죠? 점선 화살표, 그 모양 보고서 같은 간격 한 번 더 놓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또 아래로 또 이렇게 같은 간격 이렇게 해놓으세요. 정확히 같은 간격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자신 있다면 그냥 같은 간격 이렇게 맞춰 놓는 게 편하겠죠. 이 간격이 100% 맞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요. 화살표 나오지 않아도 비슷하다 하면 그냥 놓아줘도 돼요. 그러면 이제 1, 2, 3, 4 그리고 옆에 내용 수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1, 2, 3, 4와 옆에 내용 잠시 강의 멈춰놓고 내용들 수정하세요. 그러면 내용을 수정했다면 세부 조건을 봐주세요. 그러면 1번 표시되어 있는 것, 여기 글자죠. 텍스트의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가 아니에요. 텍스트 상자 이렇게 해서 하이퍼링크를 적용해버리면 글자 색 바뀌고 밑줄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하이퍼링크 메뉴 클릭, 그 다음에 현재 문서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6 선택,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 색 바뀌고 밑줄 이렇게 나타났죠. 이제 2번 또 그림 삽입할게요. 그림 삽입하는 데까지는 역시 이전과 동일해요. 삽입의 그림, 이 디바이스, 그 다음에 지정된 그림 4.jpg 더블 클릭. 이제 여기서부터 다른데요. 그림 서식의 오른쪽에 보면 자르기, 위에 자르기 아이콘이 있어요. 클릭. 그러면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게 굵게 나타나죠. 필요한 그림 이거죠. 그러면 왼쪽 상단의 모서리 이렇게 한번 드래그 해주고,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쪽에 이거는 한번 하거나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놓아주고요. 이제 마우스로 바깥쪽 클릭. 그러면 자르기 끝났죠.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이번에는 옆과 비교해서 크기까지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크기 조절 따로 하지 않았고 위치만 이렇게 맞춰 놓았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2 끝났으니까 컨트롤 S키로 저장. 이제 3번 슬라이드 클릭한 다음에 또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3번 슬라이드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세요. 글자 사라지고 왼쪽에 동그란 글머리 기호만 나타났죠. 이 상태에서 영문 첫 번째 줄 내용 입력, 그리고 엔터키 누르고 탭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조금 작아졌죠. 이제 첫 줄 내용 있죠? 그대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에서 엔터키는 문단을 나누는 키예요. 문장과 문단은 다른데요. 엔터키를 이렇게 누르면 문단 나누기가 돼서 문단의 첫 번째, 여기에는 글머리 기호 이렇게 나타나죠. 다음 줄의 내용 두 줄로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하면 두 번째 줄에는 글머리 기호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한 줄로 그냥 띄어쓰기만 해서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하나, 문단 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입력했던 여기에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글머리 기호 나타났죠? 바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건에 보면은 세부 조건 위에 글머리 기호 2개 나타났죠? 첫 번째 지정하는 것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조건 바로 아래 보면 문단 2개가 나와 있죠?
이 글머리 기호에 해당하는 문단, 이거는 홈 누른 다음에 글꼴 먼저 굴림으로 바꾸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한 단계 낮춰주고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단락에 줄 간격 있습니다. 클릭해서 1.5줄로 변경. 이렇게 해놓고요. 출력 형태하고 봤을 때 글머리 기호와 첫 글자 사이 간격이 여기는 너무 딱 붙어 있죠. 저희 위에 눈금자 보이는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에서 이 눈금자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오각형 있죠.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쭉 1 정도로 가져다 놓으면 간격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두 개 문단 3줄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도 방금 나타났는데 글머리 기호 하는 거 사라졌죠.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 그냥 오른쪽 버튼 하고요. 글머리 기호 여기에서 마우스 옆에 꺽쇠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 바꿀 수 있죠. 두 번째로 지정된 거 찾아 클릭. 이렇게 해놓으세요. 다시 홈 탭에서 이번엔 두 번째 문단 지정된 거 있죠. 동일해요. 글꼴 굴림, 글자 크기 한 단계 낮추기 동일하죠. 20포인트, 굵게 속성 여긴 없습니다. 그리고 단락, 줄 간격 동일하게 1.5줄로 변경. 여기도 앞에 글머리 기호가 너무 붙어 있어 이건 조금 띄워야 되겠다. 그러면 위에 눈금자에서 아래쪽 오각형 살짝 옆으로 딱 자석처럼 이렇게 떨어지죠. 딱 한 단계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고 이 전체 블록 설정된 앞에 글머리 기호까지 S라는 글자하고 세로로 봤을 때 동일 위치에 맞춰놓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오각형의 아래 붙어있는 사각형 있죠. 이거를 살짝만 이렇게 이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래 텍스트 상자로 복제를 하기 전에 미리 해둬야지 한글 텍스트 상자도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설정할 게 있는데요. 여기 도형 서식에 도형 옵션에 세 번째 거 있습니다. 크기 및 속성 클릭,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이걸 클릭하면 자동 맞춤 안함 이 메뉴 보이죠? 요거를 이렇게 선택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자를 크기 조절했을 때 저희가 글자 크기 24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바꾼 거 있죠? 상자 크기에 따라서 텍스트 크기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자동 맞춤 안함 이걸로 변경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각 줄의 끝에 단어 정답 파일과 동일하게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여기를 맞춰놔야 되죠. 이렇게 해놓고요. 아래 여백 많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잡고 이동시켜서 출력처럼 조금 위로 옮겨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상자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이렇게 상자를 따로 만들어 놓는 이유는 채점이 각각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여기에다 1인 각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 블록 설정하고 글자를 이렇게 입력하면 숫자인 경우에는 합쳐지지 않죠. 그런데 보통 다른 경우에 만약에 인 이렇게 입력한다. 그러면 문단이 합쳐지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어만 빼고 블록 설정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 1인 가구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지우지 않은 마지막 단어 있죠? 이걸 더블 클릭. 그러면 이것만 블록 설정되었죠? 그러면 이거는 딜리트 키로 삭제하면 문단 합쳐지지 않습니다. 이제 아래는 문단 하나만 필요하죠? 세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모두 다 블록 설정하고 내용 또 그대로 입력하는데요. 첫 번째 줄에만 글머리 기호 나타났으니까 이건 하나의 문단이죠.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띄어쓰기만 해서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각 줄의 끝에 이 단어가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한글은 글자 단위로 이렇게 변경되면 첫 줄과 두 번째 줄 이걸 맞추기가 어렵죠. 영어처럼 글자가 아닌 단어 단위로 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 홈 탭의 단락에 오른쪽에 조그만 화살표 보이죠? 클릭. 그 다음에 한글 입력책에 가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체크 해제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고 다시 이제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출력과 동일하게 맞추기가 쉬워요. 그래서 줄 끝의 내용 이렇게 맞췄죠? 그러면 이제 옆에 동영상 세부 조건에 이름 지정되어 있죠? 삽입해서 오른쪽에 비디오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픽처 폴더에도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동영상.wmv 이걸 더블 클릭. 그림처럼 삽입되었죠. 이제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고요. 크기 조절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비교했을 때 조금 작게 조절해야 되겠어서 저는 조금 작게 이렇게 맞춰 놨고요. 이제 세부 조건에
두 개 지정이 있죠. 비디오 형식 옆에 재생 탭 클릭한 다음에 시작 마우스 클릭 시가 아니고요. 자동 실행으로 변경, 옆에 반복 재생 이것도 체크. 이렇게 하면은 여기 내용 끝이 났습니다. 글자 이렇게 많이 입력하는 경우에 글자 틀린 것 생길 수 있는데요. 나중에 검토하세요. 우선은 시험장에서 6번까지 완전히 완성시킨 다음에 감점 내용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파일 저장 또 해주고 슬라이드 4번 가서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표 삽입 이걸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열과 행개수 여기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세부 조건 옆에 표 있죠. 1번 써있는 곳은 상단 도형, 2번 써있는 곳은 좌측 도형이에요. 그걸 빼고서 네모난 그 표, 열과 행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열 개수는 세어보면 3이 되겠죠. 그리고 행개수, 행개수는 첫 번째 열에 보면은 제일 아랫줄에가 셀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그 옆에 걸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행개수는 4가 되겠죠. 그래서 3열 4행으로 이렇게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세부 조건에 표 스타일 있죠. 모든 문제에서 스타일 지정이 있다면 글꼴 설정 미리 하면 안 되고요. 스타일부터 설정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표 스타일 목록 클릭해 열고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있죠. 이걸 찾아 클릭. 그 다음에 왼쪽에 머리글행 체크 해제, 줄무늬행 체크 해제 이렇게 해야지 모든 셀의 색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글꼴 설정할게요.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위에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둠으로 지정하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 따로 지시가 없는데요. 검정으로 보이고 있죠. 표에는 그냥 입력하면 글자 색이 흰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색깔 검정인데 목록 열어서 이것도 시간 걸리죠. 여기에 검정 보인다면 그냥 검정 클릭해주면 글자 색 검정으로 지정돼요. 다음으로 이제 따로 지시가 없는데 출력 형태에서 봤을 때 두 줄로 입력한 셀들 있죠. 거기에서 줄 너비가 조금 넓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표에서는 단락에 줄 간격 보면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실제 시험의 정답 파일도 확인해 보면 문제지에서 1.5줄로 변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줄 간격 따로 지시 안 되어 있지만 표의 줄 간격을 1.5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표 크기와 위치는 당연히 조절이 필요하죠. 위에 것과 아래 것 내용 비교해서 미리 해놔도 되고요. 글자 입력하면서 조절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그리고 두 줄로 입력하는 경우에 한 줄로 입력해서 셀 너비 조절해서 각 줄의 내용을 맞춰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고 줄 끝에서 그냥 엔터키 눌러서 줄 바꿈 그렇게 해서 두 줄 입력해도 돼요. 그러면 강의 잠시 멈춰 놓고요. 내용 입력하고 그 다음에 위에 상단 도형 만들고 왼쪽에 좌측 도형 만들고 그 공간 확보해 놓고 표 크기 그리고 위치 이것까지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셀 합치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리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다 내용 입력하고요. 여기만 내용 셀 합치기 아직 안 했으니까 내용 입력하지 말아보세요. 자, 저는 우선 이렇게 입력했고요. 셀 합치기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내용을 입력하면 여기 높이가 많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셀 합치기 해야 되죠. 이거는 그래서 셀 합치기는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글자 입력하기 전에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블록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셀 병합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셀 합치기가 돼요. 이제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 놓고요. 표의 크기와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입력하기 전에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홈에서 단락 여기에선 가운데 맞춤으로 해야지 출력과 동일하게 가운데 맞춤 되겠죠. 그리고 위아래 정렬 이것도 맞춰야 되는데요. 그냥 입력하면 위쪽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꼭 이걸로 설정을 해 놔야 돼요. 첫 번째 줄의 높이, 두 번째 줄의 높이 동일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한 높이로 되었죠. 그리고 셀 너비는 완전히 100% 동일하게 맞추긴 어려울 텐데 우선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의 1번 여기 도형 그 다음에 좌측 도형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1번 써있는 이 상단 도형부터 만들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이 어떤 건지 모양을 봐주세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모양을 찾아보면 사각형에서 세 번째 있는 이 도형이죠.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
셀 너비에 맞춰놓고 그리고 높이와 위치도 맞춰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핸들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모양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데 이 핸들이 여러가지 보이는 도형도 있습니다. 모양 바꾸는 경우에 그때만 제가 따로 설명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도형을 봤을 때 좌우가 바뀌어 있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해놓으세요. 색상 미리 바꿀게요. 왜냐면 앞쪽에 있는 도형과 거의 비슷한 크기라 뒤쪽에 있는 도형 선택하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도형의 색깔, 현재 이것도 역시 임의의 색 중에 하나고 진한색 계열이니까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다른 거로 바꿔도 되고요. 이제 앞쪽에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 이번엔 기본 도형의 중간쯤에 있죠. 사다리꼴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또 만들어 놓고 크기랑 맞춰 놓으세요. 이번에도 앞에 도형 색깔 바꿔야 되죠. 도형 채우기에서 글자색이 흰색이니까 너무 짙은 색으로 말고요. 옅은 색 계열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도형 테두리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테두리가 보이고 있는 상태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글꼴 설정 미리 해도 되는데요. 나중에 좌측 도형, 글꼴 동일하게 한꺼번에 설정해도 돼요. 그래서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글꼴 설정 나중에 할게요. 그냥 이 두 개 도형 드래그해서 선택,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왼쪽 맞춰 놓고요. 셀럽이 여기에 또 이렇게 맞춰 놓고 여기 잘 맞추기 어렵다면 Alt 키 누르고 움직이면 여기 이렇게 쉽게 맞출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키 또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래서 왼쪽 맞춰 놓고 오른쪽도 표하고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각각 앞쪽의 도형에 글자는 먼저 입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아직 글꼴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색 흰색이고요.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는 여기 표처럼 간격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 상태에서 줄 간격 그대로 놓으면 돼요. 이제 왼쪽에 장점 써 있는 도형 또 만들게요. 여기 뒤에 있는 도형과 같은 도형인데요. 새로 만들면은 사각형의 세 번째에 있는 이 도형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는 위에 제목, 아래 하단 로고 이걸 보면서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라데이션 효과 설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그라데이션 채우기 있죠?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그라데이션 종류가 있습니다. 선형, 그 다음에 방향 눌러서 선형 아래쪽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중지점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이렇게만 있으면 따로 변경할 필요 없을 거예요. 위에 진한색, 아래 옅은색 색상이 제대로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선형 아래쪽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도 색이 반대로 되어 있다면 왼쪽에 중지점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색을 왼쪽은 위쪽에 대한 색상이에요. 그래서 진한색 계열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중지점 선택해서 색을 흰색, 그렇게 하면 저처럼 그리고 정답 파일처럼 위에 진한색, 아래 옅은색 그렇게 출력 형태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혹시 안쪽에 다른 이런 게 있다면은 이렇게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가운데 50%에 위치 50% 여기에 있다면 그거는 삭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아래로 복제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한번 복제, 그 다음에 높이는 표하고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제 글자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설정해야 되죠. 그냥 모두 전체 이렇게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지고 표와 동일하게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만 지정하면 모두 설정 끝이 났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S키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5로 가서 제목 클릭해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 입력 상자 또 사용하는데요. 차트 삽입 있어요. 클릭. 그리고 모든 차트에서 혼합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계열 1, 2, 3 써 있는데요. 계열 3은 아예 손대지 않습니다. 계열 1과 2만 보고요. 그리고 위에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항목이 1에서 4까지만 나와 있죠. 문제지에서 출력 형태의 차트를 보면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총 5개 있죠. 나중에 항목 5까지 그렇게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계열 1과 계열 2가 무엇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차트의 연도 바로 아래쪽에 1인 가구수 해서 색깔이 표시되어 있죠. 모양도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 비율 또 이것도 모양이 표시되어 있죠.
첫 번째 1인 가구수, 이게 계열 1이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 비율, 이게 계열 2에 해당해요. 그래서 세부 조건의 중간쯤에 보면은 데이터 서식해서 1인 가구 비율, 이 계열을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계열 2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묶은 세로막대형이 아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변경, 그 다음에 옆에 보조축으로 지정, 이렇게 두 개를 해놓고요. 계열 1에 해당하는 거는 세부 조건 위에 2번으로 해서 차트 종류 나와 있죠. 묶은 세로막대형, 이거는 계열 1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나타났죠. 위에 데이터 나타나는데요. 데이터를 입력하면 차트에 바로바로 적용되는 게 보일 거예요. 차트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아래 노트 이건 드래그해서 이렇게 없애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계열 1, 2, 3에서 계열 3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희는 그냥 아예 안 보이게 할게요. 디얼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삭제 이렇게 눌러버리고, 계열 1과 계열 2 글자 잘려 보여도 상관없는데요. 헷갈리지 않게 조금 너비를 이렇게 넓게 해놓고 글자 모두 보이게 할게요. 여기다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계열 이름 입력해 놓고요. 항목은 저희가 항목 5까지 추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A2에서 A6까지 이렇게 셀 선택해서 또 연도를 입력해 놓으세요. 항목을 새로 추가했기 때문에 행이 새로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B열의 계열 1 그리고 C열의 계열 2 데이터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출력과 비교했을 때 행과 열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도별로 값 입력하는 거 알 수 있죠? 소수점 아래까지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 입력해 놓고요. 이 75 같은 경우에는 75.0 했는데 0이라서 소수점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모두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나도록 그렇게 변경해 줘야 되는데요. 두 개 그냥 이렇게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1키 단축키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아래 셀 서식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셀 서식, 이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에서 숫자나 회계로 변경하면 되는데 숫자로 할게요. 그냥 소수자릿수 1로만 선택, 바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숫자, 이거 틀렸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틀린 게 없다면 이제 닫아주세요. 나중에 다시 필요하다면 차트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데이터 편집 위에 아이콘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열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에 공간이 많이 남는데 출력 형태처럼 조금만 키워놓고요. 아래쪽도 조금만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이제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부 조건과 위의 조건 모두 하면 되는데요. 먼저 전체에 대한 설정, 글꼴과 외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홈 탭 가주세요. 글꼴 도둠으로 먼저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색 따로 지시가 없지만 검정 또는 흰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검정으로 클릭할게요. 다음으로는 차트 선택 안 되어 있다면 외곽선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차트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 간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만 지정하면 외곽선이 나타나요. 이제 세부 조건 하기 전에 먼저 차트의 모양을 좀 비슷하게 바꿔 놓을게요. 차트 제목 오른쪽에 여기 더하기 표시 있죠? 차트 요소인데요.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 범례 보이는 이 줄, 이건 필요 없어요. 범례 체크 해제. 그리고 이 안에 눈금선 필요 없죠? 선 체크 해제. 그 다음에 차트의 아래쪽에 표가 보여야 되죠? 데이터 테이블 여기는 체크. 그 다음에 차트 요소 닫아두고 이제 설정하면 되는데 세부 조건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것, 먼저 차트 제목이죠. 차트 제목 클릭, 그리고 블록 설정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의 제목 있죠.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할 때 띄어쓰기 주의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 콜론 앞뒤에 띄어쓰기가 다르게 출제되는 경우 있습니다. 주의해서 입력해 주고요. 뒤에 불필요한 띄어쓰기 하지 말고요. 차트 제목 외에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홈 탭 가서 글꼴 먼저 궁서로 바꾸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클릭해서 검정 지정에 테두리 나타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 여기에선 그림자로 가서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오프셋 아래쪽 써 있는 거 있죠? 그림자도 아래쪽에 나타나죠? 이걸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색상 채우기 있죠? 차트 바깥쪽 이것만 선택되도록 차트 영역 클릭한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 표준색의 노랑, 그 다음에 그림 영역 마우스 가운데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안쪽에서 그림 영역 나타났죠? 클릭한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지정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서식은 이미 했고, 다음 값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는 2021년의 데이터, 그리고 1인 가구수 계열.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에 해당하는 71.6이죠. 그러면 막대 그래프 여기에 나타나면 되니까 이 막대 그래프 선택 0.5나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선택. 그러면 이것만 선택되었죠. 다시 이 막대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위쪽에 71.6 이렇게 나타납니다. 혹시 위치가 다르게 바뀌어 있다면 이렇게 나타난 다음에 차트 요소 있었죠? 이거 클릭한 상태로 데이터 레이블에 클릭하지 말고 이 꺽쇠 여기에서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위치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도형 삽입이 있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출력 형태만 보고 설정할 게 있습니다. 먼저 그림 영역의 위쪽에는 선이 안 보이고 왼쪽, 오른쪽, 아래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아주 작은 눈금선도 보이고 있죠. 이거 설정은 왼쪽의 숫자 클릭해주고 도형 윤곽선에 검정, 오른쪽의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주고 도형 윤곽선에 검정, 아래쪽에 표 글자 아무거나 클릭, 도형 윤곽선에 검정. 이렇게 해주면 출력과 동일하게 선이 나타나고요. 세로축의 숫자 단위 동일한지 확인해야 돼요. 왼쪽의 숫자는 먼저 확인해보면 0.0에서 10씩 변경, 그리고 최대값 80, 그리고 소수점 한 자리로 나타나고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은 확인해보면 바로 아래부터 변경돼야 되는 거 보이죠? 이런 경우에 여기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게 빠르게 하는 거는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이 보조축의 세로 숫자 아무거나 클릭, 옆에 경계 단위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선 단위부터 변경해요. 24에서 27까지니까요. 여기는 4에서 5, 6, 7 하니까 3씩 변경되면 되죠. 기본 3 엔터. 그러면 24에서 자동으로 최대값 24 나타나고 최대값 36. 그래서 최소 최대값 이거는 따로 바꿀 필요 없죠. 바꿔야 된다면 여기도 입력하면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여기에서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모양 있죠? 자세히 보면 모양이 틀릴 거예요. 잘 안 보인다면 정답 파일 봐주세요. 모양 좀 틀리죠? 그래서 이 표식 아무거나 클릭, 5개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에 메뉴 데이터 계열 서식, 이 대화 상자에 맨 앞에 있는 이 붙는 거 있죠? 채우기 및 선 클릭한 다음에 표식 열고 표식 옵션 클릭, 이렇게 열어서 기본 제공 선택, 형식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꾸고 크기는 너무 작으니까 10으로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의 너비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래 글자하고 비교했을 때 너비가 조금 좁죠. 이거는 역시 차트 바깥쪽 클릭,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클릭, 5개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격 너비 있죠. 간격 너비는 막대 그래프 너비가 아니고요. 막대 그래프 사이에 있는 간격의 너비예요. 그래서 이 퍼센트를 줄인다면 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그만큼 막대 그래프 넓어지겠죠. 그래서 간격 너비를 15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너비가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커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부 조건에 하나만 남았죠. 도형 삽입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먼저 도형 목록 10개요. 그리고 블록 화살표에서 화살표가 많으니까 여기서 찾으면 되죠. 모양을 찾아보면 두 번째 줄, 여기에 줄무늬가 있는 오른쪽 이 도형이에요.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크게 우선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죠. 먼저 그거부터 할게요. 도형 서식의 도형 스타일 목록 열고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죠.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위치 기억을 해주세요. 이걸 클릭,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따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검정색 클릭 이렇게 해놓고요. 정렬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변경 이렇게 해놓고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내용을 입력했다면 위에 글자와 아래 그래프 비교해서 크기 위치 맞춰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었죠. 그러면 컨트롤 S키로 또 파일 저장하고 이제 슬라이드 6번 클릭한 다음에 제목,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6도 슬라이드 2처럼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두리 선택 딜리트 키로 지우세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도형인데 상하 회전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여러가지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도형과 스마트 아트 그렇게 만들면 돼요. 문제지에서 출력 형태 그리고 세부 조건을 보면은 이번엔 오른쪽에 스마트 아트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가려져 있는 배경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고 사각형에서 뒤에서 세 번째 거 있죠? 이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은 역시 제가 조절하는 경우에만 따로 설명할게요. 그냥 이 상태로 놓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도 똑같은 크기로 만들면 되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제할게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은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눌러야지 이렇게 모양이 바뀌겠죠. 도형의 색깔은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색이 비슷해 보이는 회색이다. 그러면 같은 색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임의의 색상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 도형을 같이 선택해서 한꺼번에 바꿀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깔 하나 지정할게요. 테두리는 나와 있으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테두리 모양도 둘 다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 비슷한 색으로 되어 있다고 꼭 같은 색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 왼쪽과 오른쪽 도형 색깔 다르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콤팩트형 주택 이거부터 만들게요. 마우스로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그 다음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 선택, 마우스 드래그에 만들어 놓으세요. 배경되는 도형이 아니면 도형의 글꼴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설정할 거고요. 배경되는 도형이 아니면은 도형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도형의 색깔도 나중에 한꺼번에 작업하도록 할게요. 우선 글자만 이렇게 입력해 놓고요. 비슷한 크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위에 글자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크기 맞출 수 있겠죠. 이제 왼쪽에 라이프 스타일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먼저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블록 화살표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오른쪽 화살표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는 글자 그냥 한 줄로 가로로 입력한다 생각하고 라이프 스타일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됩니다. 너비가 좁아서 세로로 자동으로 나타나요. 노란색 핸들 많이 보이지만 여기에선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옆에 두 개 도형은 같은 도형인데 회전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도형 먼저 만들어야 되는지 도형 목록을 열어서 보면은 순서도에서 모양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순서도의 지연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세요. 왼쪽 도형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는 엔터키 눌러서 두 줄로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돼요. 이제 오른쪽에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나 해 놓으세요. 도형 안에 내용 수정하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잘 보면은 선의 왼쪽과 끝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선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찾아보면 도형 목록에서 선에서 첫 번째 것 이거 찾아보고요. 이걸로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왼쪽의 연결점에서 이렇게 모양 나타났을 때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의 연결점으로 가져가서 연결점 나타나면 그리고 선이 동일하게 보이면 마우스 놓아주세요. 선은 조금 잘 보이게 검정으로 바꿀게요. 이제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조금 두껍게 바꿀게요. 2와 4분의 1 포인트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실제 동그라미가 보여야 되죠. 화살표로 가서 제일 아래에 있는 화살표 스타일 11 이걸로 클릭해 변경하세요. 이제 아래쪽에는 먼저 배경되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죠.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끝쪽에 있습니다. 배지 도형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선의 종류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제가 좀 잘 보이게 검정으로 바꿀게요. 이제 대시와 두께를 바꿔야 돼요. 대시는 모양을 봤을 때 점선은 너무 얇게 되어 있고요. 파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 두께, 여기에선 기본 도형의 테두리가 1이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걸로 1과 2분의 1이나 2와 4분의 1, 그래서 2와 4분의 1은 너무 선이 굵은 것 같고요. 1과 2분의 1 정도로 해주면 출력과 비슷하겠죠?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여기는 또 도형의 앞쪽에 다른 도형들이 나타나면 모양 맞추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색깔 여기는 먼저 바꿔 놓을게요. 아무거나 옅은 색 하나 선택.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소비, 이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도형 목록 열면 같은 모양 없죠.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뾰족 튀어나온 거, 그거 화살표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블록 화살표에서 찾아보면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있죠. 설명선 왼쪽 오른쪽 화살표,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노란색 핸들 이렇게 있어서 모양 비슷하죠. 그러면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크기 조절, 글자부터 입력하고 대충 비슷하게 크기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충 맞춰 놓고요. 완벽하게는 맞추기 어려우니까 시험장에서도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워라벨 도형 만들어야 되죠. 도형 목록 열고요. 설명선에 있는 이 구름 아니에요. 모양 찾아보면 기본 도형에 구름이 있습니다. 선택,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소확행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그리고 모양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의 끝에 첫 번째 줄에 있죠. 팔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옆에 욜로 이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 순서도에 보면은 마지막 줄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이걸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대충 맞춰 놓고요. 위에 동그라미 화살표 모양 있죠? 이걸 회전 이렇게 시켜서 출력과 비슷하게 회전시켜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싱글턴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 이번에도 순서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중간쯤에 있죠? 순서도의 문서,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물리적 웰빙 이 도형 만들게요. 왼쪽과 오른쪽 상단에 모서리 보면은 동그라미 모양 아니고요. 그냥 직선으로 깎여 있죠. 사각형에서 네 번째 있는 이 도형이에요. 잘린 위쪽 모서리 이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왼쪽에 도형들 모두 완료했는데요. 우선 색깔이나 각각 도형의 도형 채우기 색깔 바꾸지 않았죠. 오른쪽에도 도형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먼저 위쪽에 라이프 트렌드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 이번에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오른쪽에 있죠. 육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잘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이는 동그라미 5개 겹쳐진 거 있죠. 이거는 첫 번째 스마트 하트고요. 그 아래쪽에 또 입체적으로 보이는 네모로 붙어있는 4개 있죠. 이웃 단절부터 고독감까지 써있는 거요. 이것도 스마트 하트예요. 두 번째 스마트 하트. 그래서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스마트 하트는 잘 보면은 뒤쪽에 도형이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배경 도형이죠. 그거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형 목록 열고 기본 도형에서 십자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 이거 하나 있는데요. 조금만 이렇게 키워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먼저 색깔 바꿔 놓도록 할게요. 배경이니까요. 도형 채우기에서 아무거나 하나 또 배경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스마트 하트 첫 번째 거 만들게요. 일러스트레이션의 스마트 하트 여기에서 모양을 쭉 찾아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쭉 찾아보면 아래쪽에 여기에 관계형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거의 끝에 있죠. 선형, 변형 5개가 아닌 4개인데요. 이 상태로 하면 돼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이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꺽쇠 하면 이 텍스트 입력 상자 나오죠.
첫 번째로 홈밥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5개로 만들어졌죠. 이제 추가로 엔터키는 누르지 말고 각각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나머지는 여기 그냥 각각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해주면 돼요. 좀 겹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각각 클릭해서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도 텍스트라고 나오지 않는데 그냥 선택한 상태에서 홈트 이렇게 입력하면 글자 입력이 돼요. 각각 나머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선택해 놓으세요. 글자는 미리 입력해도 되는데 여기는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꼴 설정하기 전에 3차원 만화라는 거, 첫 번째 스마트 아트에 지정된 것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타일 목록 열고 3차원에서 세 번째가 만화예요. 이거를 클릭, 그 다음에 각각 도형들 5개 모두 동일한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색깔 바꾸지 않아도 돼요. 색 변경해서 만약에 바꾼다면 같은 색 계열로 되어 있는 걸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 홈으로 가주세요. 이제는 글꼴 바꿀 수 있어요. 도형과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 더하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안 보이도록 그냥 숫자 18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 흰색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자 색은 따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스마트 아트는 도형과 다르게 한꺼번에 같이 선택하고 동시에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선택해서 설정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위에 갖다 놓고 크기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아래쪽에 이제 1인 가구의 그림자 이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먼저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모양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여기에 뒤집혀져 있는 모양이죠. 오각형 먼저 이렇게 드래그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회전 상하 대칭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먼저 글자부터 입력하려고 입력해보면 인이라고 입력해볼까요? 글자가 뒤집혀져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고요. 먼저 텍스트를 여기에 먼저 입력해볼게요.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1인 가구의 그림자라고 먼저 입력하세요. 그래서 너비는 이렇게 조금 더 키워서 전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위치 맞추기 편하게 하려면 가운데 맞춤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도형 이거하고 크기를 이제 비슷하게 여기 맞춰서 출력에 보이는 것처럼 해 놓으면 돼요. 위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도형 크기가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이제 이 도형도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도형 안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이 2개 도형만 그룹으로 설정하면 안 돼요. 그룹 설정은 나중에 한꺼번에 합니다.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도형인데 이 가운데 있는 거 스마트 아트 두 번째 거부터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다시 삽입에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찾아보면 이번에도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행렬이라는 거에서 비슷한 모양 찾을 수 있어요. 이름은 눈금 행렬형 확인을 눌러주세요. 현재 모양은 조금 옆으로 입체적으로 보이진 않죠. 4개 각각 입력하는데요. 그냥 한 줄로 입력해 볼게요. 스마트 아트에서는 줄 바꿈할 때 이웃하고 Shift 엔터키 이렇게 해야지 줄 바꿈했을 때 줄 간격이 좁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그냥 한 줄로 입력한 건요. 도형 크기를 전체적인 크기 봤을 때 이렇게 2줄로 입력해도 나중에 크기 줄였을 때 자동으로 2줄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냥 한 줄로 각각 입력을 해놨습니다. 우선 대충만 이렇게 맞춰 놓고요. 먼저 스타일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3차원에서 5번째 이게 출력과 동일한 모양이죠. 지시도 3차원 벽돌 되어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각각 도형의 색깔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색 변경해서 색상형에서 다르게 보이는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 그 다음에 홈 탭 가서 여기도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그러면 2줄로 이렇게 다 나타나죠. 이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엔 이제 왼쪽과 오른쪽 같은 도형인데요. 도형 목록 열어보세요. 그러면 모양을 봤을 때 블록 화살표 중간쯤에 있는 이 2번째 줄의 내용 화살표 오각형인데 왼쪽부터 만들면 되겠죠. 클릭, 마우스, 드래그를 먼저 해놓으세요. 도형 안에서는 줄바꿈할 때 그냥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하면 되죠. 도형 크기가 작아서 그냥 4회까지만 입력되고 자동으로 제도로 넘어가서 저는 한 줄로 입력했어요. 4회 엔터키 누르고 제도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점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도형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먼저 회전을 해야 되겠죠. 도형 서식에 회전, 좌우 대칭 해놓고 글자 수정, 그 다음에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글꼴 설정부터 할게요. 전체 그냥 다 선택을 해 놓으세요. 스마트 하트는 이미 지정되었고 이렇게 해도 도형과 같이 변경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글꼴 먼저 굴림으로 이렇게 선택,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이 많죠. 그래서 검정으로 클릭, 그리고 정렬은 기본 그냥 가운데 맞춤에 세로도 따로 설정할 건 없습니다. 이제 글자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도형 찾아보세요. 가치 소비 이 도형이죠. 그래서 이 도형만 선택해서 글자색 흰색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설정할 것들 있죠. 도형 서식에서 각각 도형의 색깔들 바꿔줘야 합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하지 못하니까요. 잠시 동영상 강의 멈춰놓고 각각 도형들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바꾸세요. 도형의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색깔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윤곽선에서 두께 얇은 거 위에 아무거나 바꿔도 되고요. 그냥 1포인트 상태에서 놓아도 돼요. 시간을 따로 들여서 테두리까지 바꿀 필요는 없어요. 글꼴과 글자 크기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뀐 것 있다면 꼭 확인해서 다시 맞춰 놔야 되겠죠. 그러면 잠시 강의 멈추고 도형 색깔들 바꿔 놓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세부 조건 여기에 맞춰서 그룹화를 왼쪽에 1번 왼쪽 모든 도형, 오른쪽에 모든 도형 각각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왼쪽에 모든 도형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가 I자 모양으로 이렇게 글자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화살표 모양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메뉴에서 그룹, 오른쪽에 모든 글자도 드래그해서 선택, 또 여기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해서 그룹 이렇게 모두 지정해 주세요. 그룹화된 상태에서도 도형의 크기나 글자 수정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설정해야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탭 클릭을 해주세요. 첫 번째 1번에 지정되어 있는 거는 먼저 나누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괄호 안에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효과 옵션에 클릭한 다음에 가로 바깥쪽으로 이걸 선택하면 모양 잠시 나타났죠. 오른쪽에 그룹화된 이거 선택, 이번에는 바운드예요. 끝에 있네요. 바운드 선택. 만약에 시험에서 여기 위에 나타나는 게 없다면 목록 열어서 찾아봐야 됩니다. 바운드 선택을 해주고 모양 나타난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순서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파일 먼저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이 최종 파일로 여러분은 1에서 6까지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까지 확인해서 틀린 거 있는지, 글자 틀린 거 있는지, 글자 같은 경우에 이런 트렌드에서 렌자 같은 거 있죠. I냐 I냐 이런 거로 틀릴 수도 있고 띄어쓰기 같은 거에서 틀릴 수도 있고 특히 영문 이런 데에서도 대소문자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토 시간 최대한 검토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검토 끝났다 생각되면 그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해주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해주면 됩니다. 시험이 아닌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여러분이 작성하기 제일 힘들었던 거 있죠? 그것만 다시 한번 이렇게 엔터키 누르면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빈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